네, 지난 시간에 요거 문자열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컬럼 1은 같다, 다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자열은 우리가 비교하려고 하는 문자열은 따옴표로 감싸야 된다. 작은 따옴표로 감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SQL에서 사용되어지는 식별자들을 제외한 식별자, 그러니까 예하고 select from where와 같은 예하고들이나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들과 같은 그런 식별자들을 제외한 문자열들은 작은 따옴표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큰 따옴표의 역할과 작은 따옴표의 역할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컬럼에 저장된 그 문자열들을 비교하실 때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대문자와 소문자가 서로 다른 결과를 준다라고 하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잡이 클럽 또는 매니저인 직원들을 찾아라. 이런 그 컬럼의 값들을 찾아라. 이런 거죠. 정렬할 때에는 전부 다 오름차순으로 하자. 자,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자, 그럼 순서는 select from where, order by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테이블은 EMP 테이블 요게 간단하고요. 자, 우리가 검색할 거는 이름, 그리고 업무, 그리고 급여를 검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조건절은요. 업무가 그죠? 같다. 무엇과 같냐면 클럭이라고 하는 문자요. 또는 요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매니저. 요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5월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한 하나의 조건식들이 되어야 돼요. 그죠? 왼쪽은 조건식이 되죠. 잡이 문자열 클럭과 같다라고 하는 조건식이죠. 근데 오른쪽은 조건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문자를 하나만 덩그러니 써둔 것뿐이죠. 그래서 흔히 하는 실수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음, 요, 근데 사람들의 언어로는 말이 되죠. 말이 되는데, 요거는 안 되고요. 여기서도 귀찮지만, 요렇게 그 비교식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잡에 있는 값이 매니저와 같은지,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렬은 잡, 첫 번째 정렬 기준은 잡이고요. 두 번째 정렬 기준은 셀러리. 그래서 문장 끝날 때 세미콜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실행하시면 네, 스미스부터 밀러까지 네명의 직원은 전부 다 클럭. 그러니까 그 정렬된 순서를 보시면 클럭, 매니저 이렇게 나왔죠. 클럭, 매니저. 여기가 알파벳 순서로 정렬이 된 거예요. 여기가 알파벳 순서로 정렬이 됐고, 그 다음에 정렬 기준은 전부 다 클럭이라면 그 다음에는 셀러리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매니저라면 셀러리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 되셨나요? 음. 자, 이 문장을 똑같은 결과를 주는 다른 문장으로 조건식을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아까 우리 위쪽에서 부서 번호를 했었던 문장을 잠깐만 볼까요? 부서 번호에서 부서 번호가 10번 또는 부서 번호가 20번인 직원들의 정보를 찾을 때 5월을 사용할 수도 있었고 인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었잖아요. 부서 번호가 10번과 20번 안에 있으면 이렇게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썼었죠. 자, 이거랑 완전히 같은 형태 아닌가요? 숫자 대신에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는 문자열이 사용된 것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식을 in을 써서 사용할 수 있다면 아래쪽에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요거는 제가 복붙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은 복붙하지 말고 타이핑 하시면서 하시는 게 더 연습에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요 부분만 바꾸시면 돼요. 잡이 안에 있다. 안에 있다. 괄호 안에 있다. 그리고 괄호 안에는 값들을 쉼표로 구분해서만 나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럭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매니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똑같은 결과를 주게 됩니다.
되셨죠? 그죠? 위쪽에 있는 문장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문장은 같은 결과를 주는 문장이에요. EMP 테이블에서 이름과 업무와 급여를 검색을 하는데 조건은 조건은 업무가 클럭, 매니저 안에 있으면 돼요. 두 개의 값들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는에 해당하는 그런 조건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든 문자열이든 오어가 있으면 in이라고 하는 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 요거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개 이상의 값들을 나열할 수도 있어요. 세 개, 네 개를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문장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게 그 다음 문제였었군요. 그 다음 문제가 영업사원, 관리자, 분석가인 직원들. 자, 업무가 세 개가 동시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잡이 세일즈맨이면서 그리고 잡이 매니저이면서 그리고 잡이 애널리스트일 수는 없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업무가 이거인이라고 하는 조건절은 업무가 세일즈맨 또는 오어, 업무가 매니저 또는 오어, 업무가 분석가 이렇게 쓰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모든 컬럼을 검색할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select 모든 컬럼 from EMP 조건절 쓰시면 되겠죠. job 같다. salesman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요. 또는 그 다음에 여기 job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같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문자열로 manager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or job 같다.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맞죠?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정렬해라라고 하는 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세일즈맨, 매니저, 세일즈맨, 매니저, 애널리스트 들어가 있죠. 세일즈맨, 애널리스트. 그래서 세일즈맨, 매니저,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오어가 여러 개 있으면 복잡하죠. 복잡하죠? 자, 이거 간단하게 in을 쓰시면 훨씬 간단하게 똑같은 문장 만드실 수 있으세요. select 모든 컬럼 from EMP table where job in 그리고 괄호 세미콜론 그리고 괄호 안에 문자열들만 나열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salesman 그 다음에 manager 그리고 마지막으로 analyst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실행해 보시면 똑같은 결과 나오죠. 아까도 9개 행이 나왔고요. 지금도 9개의 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어로만 계속해서 연결되는 경우 이렇게 뭐뭐랑 같으면 또는 뭐뭐랑 같으면 또는 뭐뭐랑 같으면 이런 경우는 in을 쓰시는 게 훨씬 간단하고 가독성도 훨씬 좋죠. 훨씬 더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하셔도 좋고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네. 뭐뭐뭐 또는 뭐뭐뭐 또는 뭐뭐뭐 in을 쓰시면 되고 괄호 안에 나열을 하시면 돼요. 값들을.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20번 부서의 클럭이에요. 그죠? 그럼 20번 부서라고 하는 거는 부서 번호가 같은지를 비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럭이라고 하는 거는 잡이 클럭과 문자열과 같은지라고 하는 걸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두 개의 조건은 and로 연결해야 될까요? or로 연결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and죠.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select 모든 컬럼 from EMP where DPTNO는 하고 숫자인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숫자만 쓰시면 되고요. and job
잡인 경우에는 따옴표로 묶어서 얘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따옴표로 묶어서 클럭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네. 20번 부서에서 클럭은 두 명밖에 없었네요. 그죠? 스미스라는 직원과 아담스라고 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뭐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없습니다. 뭐 in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between A and B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왼쪽과 오른쪽이 비교 대상이 다르죠. 어, 여기서는 숫자를 비교하는 거, 여기서는 문자를 비교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드렸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고요. 자, 클럭이 아니다, 애널리스트가 아니다, 매니저가 아니다가 조건이에요. 자, 여기서 원하는 거는 조건이 세 개죠. 세 개의 조건을 and로 연결하는 것을 원하는 걸까요? or로 연결하는 것을 원하는 걸까요? and예요. 그러니까 클럭도 아니고 애널리스트 분석가도 아니고 매니저 관리자도 아닌 그러면은 남아있는 직종은 뭐가 있을까요? EMP 테이블 볼까요? 클럭도 아니고 매니저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도 아니면 남아있는 거는 아마 세일즈맨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사장님, 프레지던트 이걸 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클럭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매니저도 아닌 그 이외에 어떤 다른 업무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정보를 출력하자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그 의도였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selecting from where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순서로 출력하자라고 하는 정렬도 있죠. 정렬도 있으니까 order by도 있어요. 음, 네. EMP 테이블에서 검색하시는 거고요. 우선 4번을 검색해야 되고 이름을 검색해야 되고요. 업무를 검색을 해야 되고 급여니까 셀 이렇게 4개의 컬럼을 검색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조건식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클럼, 애널리스트, 매니저 전부 다 무슨 컬럼에 들어가는 값들이냐면 job이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job이 아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클럭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job, 아, job 아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애널리스트가 아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and 그 다음에 job 아니다 따옴표로 묶어서 매니저가 아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4번 순으로 출력할 거니까 EMP-NO, order by EMP-NO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렬된 순서는 이렇게 4번 순서대로 정렬이 됐고요. 직원 이름들이 두 번째 컬럼으로 나오고요. 업무들이 세 번째 컬럼, 그리고 급여가 네 번째 컬럼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클럭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매니저가 아닌 직원은 세일즈맨과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에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혹시 이 문장은 똑같은 결과를 주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바꿔보신 분 계신가요? in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해볼까요? 셀렉트하는 컬럼 이름들은 똑같겠죠? job, salary까지.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도 똑같겠죠? where절만 있으면 되겠죠? 자, 전부 다 job이에요, job. job, job. 그죠? 자, job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거는 많이 요거는 이렇게 썼었어요. 이렇게. 그죠? 클럭이다.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다.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매니저다. 요거는 해본 적이 있죠. 그 다음에 order by EMP, NO. 자, 요거는 다른 결과예요. 잡이 클럭, 애널리스트, 매니저 안에 있으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클럭도 나오고 매니저도 나오고 애널리스트도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반대 아닌가요? 자, 조건을 반대로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조건을 반대로 만들어주는 게 not이잖아요. not. in 앞에다가 not을 붙여주시면 돼요. not in 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not in. 어때요? 이렇게 하면 salesman과 present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값들 안에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 업무가 이런 세 개의 값들 안에 없으면 이란 뜻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면 클럭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매니저도 아닌 직원들이 나오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주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드래그가 이렇게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뭐뭐과 같고, 또는 뭐뭐과 같고, 또는 뭐뭐과 같고, 이 경우에는 in을 써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뭐과 다르고, 그리고, 여기선 그리고예요. and가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뭐과 다르고, and, 그 다음 뭐뭐과 다르고, 이 경우에는 not in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조건절을 바꿀 수가 있죠. 있죠.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세요? 네. 지명지수에는 수학과 졸업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어, 이런 논리, 명제, 논리, 혹시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공부하나요? 요즘 안 하나?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수학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집합과 명제 뭐 이런 단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드모르강의 법칙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수학과 전공한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수학과 전공한 뭐 A 수학에서는 얘가 not이거든요. not A and not B. 어, 얘랑 같은 거는 not A or B. 이런 거 이런 거. 네,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우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각해 보면 클럭이 아니고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매니저가 아니면 이 얘기는 뭐냐면 클럭, 애널리스트, 매니저 안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클럭이 아니고 잡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매니저가 아니면 클럭, 애널리스트, 매니저 안에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not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not. 네, 뭐 이렇게 하고요. 음, 자, 이번에는 문자열 검색에서 많이 사용하는 트릭 중에 하나입니다. like 검색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like 검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 문자열이 포함된 값들을 찾는 검색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 우리 EMP 테이블 먼저 좀 볼까요? 네, 네, 이거 작성하셨죠? 이거 작성하셨을 거고요. 네. EMP 테이블의 데이터를 보시면 이름 부분 볼게요. 음. 이름에서
S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이름들을 다 찾아주세요. 뭐, 요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음, 스미스에 S 들어가 있죠. 앨런 워드는 없고, 존스는 S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마틴, 블레이크, 클락, 스콧에 S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음. 그 다음에 아담스도 있고, 제임스도 있고, 밀러. 이렇게. S라고 하는 글자가 제일 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제일 끝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을지 모르죠. 음. 뭐 그런 식으로 S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사람들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S로 시작하는 사람들만 찾아주세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스미스, 그 다음에 스콧처럼 S로 시작하는 사람들만 찾아주세요. 뭐 아니라면 A로 시작하는 사람들만 찾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검색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다 다르다로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like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like. like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뜻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동사로는 좋아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겠지만 전치사로는 뭐뭐과 비슷한이란 뜻이 있잖아요. 네,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like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비슷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뭐과 비슷한 것들을 검색해라 라고 할 때 like 검색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like는 문자열에서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숫자나 뭐 날짜 타입과 같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문자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 이 like 검색에서 그 사용하는 와일드 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 문자란 뜻이에요. 특수 문자. 두 가지 특수 문자가 있습니다. 음, 퍼센트가 있고요. 퍼센트가 있고 그 다음에 밑줄. 대쉬가 아니라 밑줄이에요. 언더스코어입니다. 요거는 대쉬고요. 요거는 대쉬고, 어, 요거는 밑줄. 밑줄. 네. 퍼센트는요, 글자 수 상관없이 어떤 문자열이어도 상관없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퍼센트가 있는 자리에 몇 글자의 문자열이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퍼센트가 있는 위치에 몇 글자의 문자열들이 와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고요. 이 언더스코어, 혹 우리말로는 밑줄이라고 합니다. 밑줄. 영어로는 언더스코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밑줄이 있는 위치에 한 글자예요. 중요한 건 한 글자가 어떤 문자이더라도 상관없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퍼센트는 글자 수가 몇 글자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는 한 글자만이에요. 한 글자만. 요거는 강조하는 의미로 이렇게 쓸까요? 강조하는 의미. 문자 하나만, 문자 하나만 어떤 글자라도 상관이 없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모든 컬럼 from EMP 테이블 where 어, 잡이 쉬워서요. 잡. 그 다음에 like. 오, 조심하세요. 네, like. 그 다음에 문자열은 따옴표로 묶어야 되죠. 따옴표로 묶으셔야 되고 대문자 C 퍼센트 이렇게 하고 세미콜론 그리고 컨트롤 엔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검색이 됐나요? 클럭이 검색이 됐습니다.
자,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 문장의 의미는요, 이 문장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업무가, 어, 업무가 뭐로 시작하는? C로 시작하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조건절의 의미를 업무가 대문자 C로 시작하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앞에는 어떤 와일드 카드가 없죠. 그러니까 그 시작하는 문자는 C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뒤쪽에는 뒤쪽에는 몇 글자가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일단 대문자 C가 오고 그 뒤쪽에는 한 글자가 오든 두 글자가 오든 세 글자가 오든 상관이 없고 어떤 문자열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퍼센트의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똑같은 문장인데 네. 똑같은 문장인데 select 모든 컬럼 from EMP 테이블 천천히 할게요. EMP 테이블 where job like 그 다음에 C 언더스코어를 하나만 쓸게요. 자, 언더스코어를 썼어요. 언더스코어 실행해 볼까요? 에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에러 메시지가 있지는 않죠. 검색된 행이 없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는 뭐냐면 잡이 몇 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더스코어 자리는 오직 한 글자만 올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퍼센트는 한 글자든 두 글자든 세 글자든 몇 글자든 상관이 없다는 뜻이고, 언더스코어는 이 자리에 무조건 한 글자만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어떤 거를 찾는 거냐면 두 글자짜리 잡을 찾는 거예요. 두 글자짜리 잡을 찾는 건데 C로 시작하는 두 글자짜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거는 뭐 CA, CB, CC, CD 이런 식으로 두 글자짜리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테이블에는 잡이 두 글자인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검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검색되지 않는 게. 그럼 퍼센트와 언더스코어의 의미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그 주석으로 설명드린 내용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네. 어려우세요? 잡이 어, 어, 잡이 이런 패턴인 경우에요. 뭐 CA라든가 CB라든가 뭐 CC, 뭐 CD 등등등 이런 패턴인 경우를 찾는 게 like 그 다음에 C 언더스코어인 거예요. 오직 두 글자짜리만 찾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의 패턴인 경우 이렇게 할까? 퍼센트나 언더스코어는요, 어떤 문자를, 특정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 어디에나 붙일 수 있어요.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select 모든 컬럼 from emp where 여기서도 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like 자, 이번에는 퍼센트 그리고 R 이렇게 써볼게요. 실행해 볼까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검색된 결과를 보시면 매니저만 나왔어요. 매니저만. 제일 마지막 글자가 뭐다? 대문자 R이다. 그리고 앞에는 몇 글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등호를 쓰시면 안 돼요. 등호를 쓰시면 이거 검색 결과 안 나와요. 이거는
같은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같은지 비교를 하는 거고, like는 비슷한지 검색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지. 그래서 like라고 하는 키워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job이 r로 끝나는 이라고 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진짜로 매니저밖에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클러크는 K로 끝났고, 세일즈맨은 N으로 끝나죠. 매니저는 R로 끝났고, 그 다음에 매니저는, 프레지던트는 T로 끝났고, 그죠? R로 끝나는 거는 매니저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매니저만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로 시작하는, 뭐뭐로 끝나는, 이런 것들을 찾고 싶으시면, 퍼센트라고 하는 와일드카드를 이용해서 like 검색을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만약에 이런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음, 업무에 업무 잡이 어떤 A라고 하는 글자를 포함하는 이라고 하는 조건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는 A로 시작한다도 아니고요. A로 끝난다도 아니에요. 그냥 A를 포함하기만 하면 돼요. A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A로 시작해도 되고, A가 중간에 있어도 되고, A가 끝에 나와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조건식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네. 퍼센트를 where, job, like 여기까지는 똑같겠죠? select 모든 컬럼 from EMP table where job이 like 비슷하다. 자, 그 다음에 퍼센트 A 퍼센트를 앞뒤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퍼센트를 앞뒤로 붙여주시면 A라고 하는 글자 앞에 몇 글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A라고 하는 글자 뒤쪽에 몇 글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A를 포함하는 이란 뜻이 있는 겁니다. 이 패턴 되게 많이 사용해요. 우리가 그 테이블에서 검색할 때 어떤 컬럼에 있는 값이 어떤 특정 문자열을 포함하는 것을 찾아라 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앞뒤로 퍼센트를 붙여줘요. 앞뒤로. 보면 세일즈맨 보세요. 세일즈맨은 어디에 A가 들어있어요? 여기 중간에 SA 여기에 A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man 할 때도 A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매니저도 여기 MAN 부분에서 A 들어가 있고, 매니저 할 때 N 다음에도 A가 들어가 있죠. 애널리스트 볼게요. 애널리스트는 여기 첫 글자가 A예요. 그죠? 첫 글자가 A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 퍼센트는 그 자리에 단어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몇 글자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글자 수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글자가 아예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글자가 없어도 되고 뒤쪽에 글자가 없어도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앞이든 제일 뒤쪽이든 중간이든 어딘가에만 A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요거 잘 봐주세요. 요거 검색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들 우리가 사용한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정리를 해보면 제가 우리 그 연산자를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기호로 만들어져 있는 뭐 같다, 다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와 같은 이렇게 기호로 만들어져 있는 연산자들 이외에 키워드를 사용해서 조건식을 만드는 그런 예약어들이 있어요. 그때 사용되는 게 is, not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is null, is not null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또 키워드로 만들어진 게 between A and B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문장 중에 요거죠. 요 부분. 뭐뭐 이상이고 뭐뭐 이하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들 때 between and 이런 키워드를 이용해서 조건식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어가 있을 때 뭐뭐 또는 뭐뭐라고 할 때 i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이라고 하는 키워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키워드가 여기 like예요. like. 어떤 특정 문자를 포함한다라고 할 때 like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서 조건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키워드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할 거예요. 조금 더 할 건데 그 다음 내용은 날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타입의 크기 비교. 날짜도요, 같은지 다른지 혹은 큰지 작은지를 비교할 수 있어요. 문자열도 사실은 크기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상한가요? 문자열이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는 게 이상한가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있잖아요. 그게 크기 비교 아니에요? 1, 2, 3, 4 오름차순, 5, 4, 3, 2, 1 내림차순이죠. 숫자가 점점 커지는 게 오름차순인 거고요.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 게 내림차순이에요. 근데 우리 이름도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열도 크기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순서는 A, B, C, D, 가나다라 그 순서인 거예요. 사전식 순서인 거예요. A가 B보다 작은 거죠. 그죠? A, B 이게 오름차순이잖아요. 그죠? A가 B보다 작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자열도 크기가 있고요. 문자열도 크기가 있고 날짜도 크기가 있는 거예요. 날짜도. 요건 한번 말씀드렸죠. 오늘 5월 28일, 5월 27일이 5월 28일보다는 작은 날짜인 거예요. 28일이 더 큰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27일보다 28일이 크고 28일보다 29일이 크고 4월달보다는 5월달이 크고 5월달보다는 6월달이 크고 2025년보다 2026년이 크고 2026년보다 2027년이 더 크고 그냥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날짜 타입도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과거가 작은 거고요. 현재보다 과거가 작은 거고 현재보다 미래가 더 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음,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예제를 좀 만들까요? 잠깐 쉬었다가. 네. 지금 20분이니까 35분까지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요 날짜 타입에 대한 조건절을 만드는 그런 예제들을 조금 저희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